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요, 우리가 111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 개발 행위까지 해가지고 한 70페이지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앞부분까지 해가지고요. 오늘은 180페이지까지 나갑니다. 자, 뭐, 다들 잘 오시네요. 예, 계속 쭉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계속 나오세요. 우리 시어머니 학원 나오시는 분들이 결국 합격하시대요. 그러니까 혼자 또 하신다.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학원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학원은 꼭 나오십시오. 예. 복습을 좀 하고 나서 일단 복습을 좀 하시면서 전 시간 배우신 내용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있었죠? 화면이? 그죠? 네? 잠깐만요. 예. 예. 여기 보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꺼졌네, 빔이. 우리 빔 꺼졌는데? 빔. 갑자기 나갔어요? 계속 안 써서. 그래요? 빔 없이 해? 수업을? 아니, 피는 켜드릴게요. 예, 잠시만. 조금 지연되네요. 계속 쭉 나오십시오. 쭉 나오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강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나오는 부분들 캐치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나오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뭐 복습 없이, 빔 없이도 수업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빔 없이도 괜찮으니까. 오늘 빔 없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AS. 빔 없이도 수업 오늘은 빔 없이 하죠, 그냥. 예. 앞서 빔이 잘 나오다가 딱 그지네요. 불이 안 들어와. 켜지네, 이제. 예. 예, 나옵니다. 예. 예, 나오네요, 이제.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갑습니다. 예. 예, 제4장, 오늘 지구단위 계획 11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조금 생소한 말들이 꽤 나올 겁니다. 나와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계속 시행되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사항들인데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나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에서 실제 시험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제4장부터 보시는데,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것이 공법이죠. 공법입니다. 육계 법률이 있죠. 국토계획법 지금 계속 배우십니다. 그래서 전반기는요, 계속 국토계획법을 위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이제 요 2개만 계속 보시고 나머지 부분요, 천천히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의 체계죠. 보시면 국토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에 의해서 이용상을 정한다랍니다. 세우는 계획 보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4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기발전계획 틀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이것이 입안 결정이 딱 되어지면 토지 이용상에 정해진다 가지고 이용되는 내용을 딱 보니까 첫 번째 용도지역 전국토에 다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 일부 장소에 용도지구, 또 필요할 때 용도구역 정해서 행위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배울 사항인데 이 지역 지구구역 등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상세한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그 일부 장소가 뭐냐? 구역이다 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결정을 짓고 사업을 합니다. 또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설 외에 개발 정비는 그 다음 주부터 배우실 개발법과 정비에서 인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정비사업을 합쳐가지고 도시관리기구로 결정한 사업이다 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다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들은 요 법적인 절차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요 사업들 말고 기타 토지 이용 행위들이 여기 정해진 행위제한에 맞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구하고 요 사항들 배우시게 됩니다.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된 이용이 참 합리적인 것인데 계획된 이용이 아니고 투기 형성이 딱 되어지면 이걸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관에서의 일단의 토지 거래할 때 심사 통해서 실제 매수자가 확인되어지면 허가 딱 내어지면 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한다 해서 요 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은요 첫 번째 보시면요 요 중에서 먼저 다음에 또 이 국토의 계획들 딱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 단위의 계획들 중에서도 장기발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그래서 계획들은 상중하가 있습니다. 상중하. 그래서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맞게 수립한다. 만약에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맞지 않으면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라는 표현을 또 기억하십시오.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저번 주까지 배우신 내용인데요. 광역도시계획은요. 상상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광역 계획권이 있다라면 그 권역 정한 그 목적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역이 나와야 된다. 권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보니까요. 위치가 도리상의 시도 간의 권역일 때는 국토장관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하나의 도 내에서의 시와 군 간의 권역이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부터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이때 권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도, 시군이 공동 수립을 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수립한 계획을 다시 3년 안에 지정권자한테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못하게 되면 바로 승인권자인 국장과 도가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단위에서의 발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 겁니다. 수립은 모든 도시는 꿈을 세워라라는 의미에서 특광시군은 수립을 해야 된다. 업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와 군 가운데에서 수립 업무가 면제되는 시와군도 있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있죠? 네. 10만 명 이하뿐 아니고 광역시 옆에 붙어있지 않고 또 수도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시와군 등이 나왔을 것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요 수립한 계획은요 특광시는 직접 확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군은요 도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위 계획이니까 위에 밑에 있는 계획이니까 오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들의 또 실천을 위해서 필요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딱 나온 것이죠. 자, 이건 입안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안 누가 하느냐? 도시계획이니까 도시장들이 한다. 특광시군이 입안한다가 원칙인데 이 실천계획은요 국장과 도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민들이 입안해달라 요청, 제안도 할 수가 있다. 제안. 근데 모든 사항은 안 되고요. 이 계획 내용 중에서 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구 단위 계획 사항과 그 다음에요 개발 정지구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지계를 요청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제한이 있으면요 받아줄 업은 없지만 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45 이런 말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자, 입안되면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 시도지사는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구수는 도한테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 가운데서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나올 지구 단위 계획 사항들은요 해당 시와군이 직접 결정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누가 입안하든지 국토장관만 결정한다. 무엇을요? 개발 제한 구역과 입지 규제. 이 장소는요 국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요. 수산자원은요 해양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다 배우셨습니다. 그다음에 효과는요 결정되어진 사실을 발표 고시합니다. 그 날부터가 아니고 결정되어진 그 사실에 대한 도면을 다시 작성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계획이니까 역시 5년마다 검토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한다 합니다. 이 틀이 제일 중요한 틀입니다. 그 외에는 또 있겠지만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이용 되는 내용들 중에서도 이제 요 사항을 배울 것인데, 저번 주에 요거 세 가지를 딱 배웠습니다. 용도제. 해서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는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총 2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1, 2, 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렇게 21가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고요. 다 국토에 다 편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도 지역을요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하는 그 절차는 배웠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장, 지도대 결정권자들이 도시관리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 절차를요 저 계획을 밟지 않고도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있죠? 저번 주에 배웠었죠?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을 때는요, 그 매립하는 그 목적이 그 배후 토지와 같은 목적일 때, 같은 목적이면요, 바로 그 매립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같은 용도로 된 걸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한 그 지역이 옆에 있는 배후 토지와
다르거나 두 군데 이상에 걸쳐 있으면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결정할 때까지 그 토지는요, 일단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제한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지정되어지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미세분되었다. 그것이 도시면 보전 녹지, 또요 관리면 보전 관리로 일단 취급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배워줬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 효과입니다. 해당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건물들 규모입니다. 건폐율죠, 건폐율. 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대지에서 차지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건물의 넓이 면적, 건축 면적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 상한선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천천히 이 상이죠. 55, 66, 57, 98, 87, 777, 222, 222, 4, 22 해가지고 상한선이 다 있고요. 용적률, 여기 건물이 딱 있으면 올라가 있는 요 비율이죠. 연면적 비율 해가지고 요 비율도 상한선이 쫙 나와 있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해서 100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저 상한선, 지금 당장 말고 10월 말까지 천천히 외우시면 됩니다.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요 틀이죠. 1, 2, 1, 2, 3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제, 농자를 외워놓으시면 순서 있게 딱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10월 29일 날 아침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날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외우세요. 계속 그냥 요 틀을 하나 들고 가면서 계속 조금씩 외워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이런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다 정해져 있는데 국토 안의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목적상 제한을 또 강화하거나 완화가 필요할 때 용도지구라는 것도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총 몇 개 있죠? 10개. 고경미, 보시측에 방방, 더 큰 대분류 10개 중에서 다시 세분되어서 뭐 고저, 자수시, 역일중, 역중생, 공항공, 자집 등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특히 요 포인트죠. 시가와 조정, 그 시가지 경관, 중심지 미간 이렇게 요 포인트들이 의미가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음에 또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장소에 대해서 또 다른 제한을 위해서 미간, 제한, 고도 제한을 위해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 저번주에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이 필요할 때 또 굵직한 제한을 받는 용도구역도 정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 시, 수, 도립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요, 특히 군사상, 보안상 목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요거 시가를 막는 것이 아니고 시가 되기가 예상이 되는데, 시가 지어진 그 틀 옆에 있는 땅인데 잠시만 보호하고 잠시만 좀 보류하기 위해서 저런 곳이다 해서 5에서 20년 요 기간만 딱 개발 제한하고 요건 끝나면 그 다음날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풀어줘. 됩니다. 수산자원 보호하자 해서 어떤 공유수민과 인간 토지에 대해서 보호 육성의 목적이 있다 합니다. 도시 안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시 내 산에 정한다 하죠. 이것은 시도대가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저건요 입지를 완전히 풀어주는 아주 전폭적인 혜택을 주는 곳인데 이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특히 요 문제가 다음 시험에 꼭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구역은요 결정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하는데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이것은 말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하는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제 필요할 때 국토장관이 국가계획상 필요할 때 국토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선자원, 이것은 당연히 해양부 장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자연공구역, 이것은 딱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지방 문제니까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입지규제, 이것은 중요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전속 결정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배우셨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번 주까지 배우신 내용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나중에 반복을 통해서 계속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다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계획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실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놈이 이 결정해 주는 것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요 계획이라는 요 편이 이제 오늘 등장을 딱 하고 요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배우십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 1절 한번 보시죠. 1절 어이 보십니다. 지구 단위 기계란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정렬시키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면서 또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를 말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 전반을 말합니다.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수립을 할 것인데 그 서울시라는 지역 안에서 일부를 체크를 딱 해서 중요합니다. 일부를 별표를 딱 해주세요. 또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운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또 임 보시면요. 요 일부 장소를 먼저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요. 그 안에서의 상세한 개발 계획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 이번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이 계획의 결정을 말입니다. 원래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하는데 전속 결정권자인 국장시도지사 대도시 말고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가평 군수도 직접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 딱 나오면요, 일반권자가 그대로 결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만치는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이 표현 딱 나올 때만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항상요,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가 표현 나오는데 이때만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한다. 이 표현 딱 나옵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히 또 비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도시관리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관리는요, 도시 전반에 대해서 각종 용도, 지역 등을 정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근데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도시의 일부 요 구역, 요 일부 장소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뿐 아니고 위에 안 보이는 저 끝에 건축물 계획을 같이 세운다랍니다. 이게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시관리를 통해서 결정을 많이 해줍니다. 각종 어떤 사항 결정해 주는데, 만약에요, 요 어떠한 장소입니다. 어떠한 장소. 이 어떠한 장소가 뭐냐? 딱 보니까요, 봅니다. 이쪽에 딱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참 좋은 땅이네요. 옆에가 준주거지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로 요 일대를, 이쪽은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 다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정했으면요, 일반 상업지역이다 하면 요 토지는요, 보시면 일단 원칙은 상업지역, 상가니까 상가 중심에, 또 요 업무 기능 중심에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주택 기능 거의 대부분 다 요 안에 가능합니다. 기타 쭉 나옵니다. 나오고요, 이쪽은 다시 건폐율, 요 건폐율의 그 상한선입니다. 건폐율 상한선 보시면 이쪽은요 9887 80%입니다. 그 다음에요, 용적률의 상한선은요 1500, 1300 해가지고 용적률은 1300%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요, 요 안에 땅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요, 여기 규모에 맞추고, 요 종류만 맞춘다라면요, 자기가 선택했어. 요즘에 상가 하든지, 업무시설 빌딩지, 뭐 고시원 하든지, 주택 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요 땅 주인은요, 여기 허용되어진 건물을 짓겠다 하면, 요 규모가 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고시원업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지 마음입니다. 그렇죠? 또 이쪽입니다. 준주거입니다. 준주거로 하면요, 준주거 지금 보시면 주택 기능 중심인데, 역시 여기도 상가 기능을 가능합니다. 업무 기능도 가능합니다. 근데 상가 중에서 이쪽 상가는 말입니다. 이쪽 지역에 일반 상업지역 상가는 말입니다. 보시면 숙박 시설도 지을 수 있고 기타 위락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준주거니까 상가 기능 가운데서 숙박 기능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다음에 위락 시설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건폐율 딱 보니까 건폐율의 최대 상한선이 이쪽은요 70%입니다. 또요, 용적률 상한선이 500%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숙박 위락만 살짝 피하면 여기 땅 주인들 요 종류 가운데에서 요 규모 맞게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토지에 평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건물을 어떤 크기 지으라 평면적 결정을 쫙 해줍니다. 그러면 땅 주인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장소를 말입니다. 요 일부 장소 딱 정해요. 일부 장소, 준주간에 있는 일부 장소입니다. 요 일부 장소 안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무슨 또 계획을 딱 세운다. 그래서 보니까요, 요 일부 장소를 좀 확대해보니까 이만해요. 요 토지 안에서는 준주거 지역이지만, 먼저 도로등을 확보를 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각종 중요한 학교 등의 기반 시설을 어디에 배치한다. 요걸 딱 결정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에 보시면 학교 보이는 요 반경은요, 준주거지만 상가 안 된다. 요쪽 블록은요, 아파트만 건축해라. 또요, 그 밑에는 요 옆에 블록도 아파트만 건축해라. 여기도 아파트만 건축해라. 요쪽은 공원을 이렇게 조성한다. 요쪽은 또 공원이다. 요 가운데는 상업 기능을 배치하는데 준주거입니다. 준주거니까 당연히 숙박이라는, 우리가 학교도 보이고 집이 보이니까 숙박이라고 빼놓고요. 또 요 가운데 안입니다. 비록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준주거지만 요 가운데 여기는 원래 안 되지만요, 요쪽 기능의 정리를 위해서 요쪽 코너, 요 안에 여기는 숙박시설을 몇 동을 짓겠다 해줍니다. 또 요쪽은 위락시설도 몇 개 짓게 해주겠다. 원래 안 되지만
둔주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 계획상에 이쪽 지역의 멋진 시가지 형성을 위해서 또 이쪽은 딱 보니까 이쪽은 뭐 기타 어떤 유흥 주전도 가능하게 또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외 이쪽 지역은 권린생활시설 어떤 건생 용도로 이쪽도 건생 용도 학원들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원래 준주거면 여기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땅 주인들 여기에 맞춰서 요 규모에 맞게 지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요. 요 장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종류를 상세하게 여기는 아파트도요. 보시면 뭐 청수가 24층까지만 가능하다. 또 색깔은요. 흰색으로 해라. 또 상업지역 내 간판들 전부 다 돌출 간판으로 할 것이고 어떤 뭡니까 그 펼치는 뭡니까 그 어떤 뭐 판 형태 아니고 뭐 입체적인 어떤 LED 따푸는 간판 색깔 다 정해줍니다. 요한은 준주거이지만 땅 주인들이 여기 맞는 자기 어지대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딱 건물 종류 정하고 했지만 딱 탄색이 딱 되어지면요. 요쪽 일단은요. 그냥 막히는 게 아니고 요쪽 아파트가 딱 형성이 딱 되어지면서 옆에 또 공원 또 참 멋지게 딱 형성이 딱 되어지면서 어묵이는 딱 몇 개 딱 있으면서 또 공원 또 딱 있으면서요. 학교도 딱 보이고 다시 아파트가 쫙 올라간다. 왠지 굉장히 멋진 시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정한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에서는 못해요.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요 일부 장소가 뭐냐?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요. 요 계획이 뭐냐?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특정 장소 일부를 아주 멋지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요 목적인 것이죠. 개발하되 아주 멋지게 개발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방임이 아니고 계획을 딱 세워서 멋진 시가타운을 딱 만들어낸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볼까요? 자, 보시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요. 원래 용도지역은요, 요 토지의 어떤 종류니까 무엇을 허용한다. 규모, 이렇게 제한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을 딱 세면요, 요 토지 안에도 어떤 건물의 종류를 어떤 크기로, 모양새, 상세하게 딱 정해줍니다. 하면 굉장히 멋진 시가지가 딱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유방임이 아니고 건물 색깔, 형태, 크기까지 다 세워서 발표를 합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 전체는 못하고 일부 장소를 딱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오면 멋진 시가타운이 형성이 딱 되어지되 그 대신 요 땅 주인들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만 지을 수 없어요. 대신 요 계획만 따라오면 혜택을 듬뿍 줍니다. 그때 나옵니다. 특히 건폐율 만약에 요 장소가 서울시에서 어떤 요 장소 일부에서 건폐율을 만약에 50% 딱 줬습니다. 만약에 또 용적률을 저 장소 안에 400을 딱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따라온다면요, 여기 건폐율을 다시 추가로 150% 더 완화할 수가 있다. 요걸요 200% 더 완화할 수가 있다. 이건요 더하면 200, 더하면 600이냐 이게 아닙니다. 요 50에 150%, 1.5배 하면 75% 여기입니다. 또 요 400에 200%, 2배, 800%까지 더 건물이 크시게 혜택을 줍니다. 따라만 한다면 혜택을 주겠다. 따르지 못하면요, 혜택 못 보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딱 정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일부 장소에서만. 그 일부 장소가 뭐냐?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요, 요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입체적인 멋진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를 이해하시고, 그럼 딱 요 업이 보시면요,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부 장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야 이런 멋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멋진 장소를 먼저 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제 2절입니다. 2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여기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요 장소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요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장소 안에서 말입니다. 수립을 할 멋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그 내용 결정한 것 전부 다 뭐를 하느냐? 도시군관리계, 요걸 통해서 장소를 정하고 계획 내용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 결정권을 말입니다. 결정권을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결정할 수 있고, 시장 군수까지도 직접 요 장소와 요 계획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해준다. 그래서 해당 시장 군수도 직접 요것만치는 가평 군수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그 대상 지역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개 딱 나옵니다. 보세요. 밑에 보시면요. 첫째 1번입니다. 국장, 시도, 시군은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것은 말입니다.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용한다, 개발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죠. 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전되는 장소는 못해요.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요, 필요할 때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가능할 수 있는 지역들은 다 요 장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세요. 밑에 보시면 전부 다 용도지구다, 도시개발국이다, 쫙 다 보시면 전부 다 뭔가 개발 사업을 하는 그런 장소가 쫙 나옵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업하는 장소는 전부 다 이런 장소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쭉 가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준산업단지다, 뭐 쭉 나옵니다. 전부 다 보면 개발 지역이 쭉 나옵니다. 근데 8번은 체크 딱 있어요. 8번은 별표입니다. 8번. 보시면 8번이요. 112페이지에 왼쪽 제일 위에 있는 6, 7, 8번 8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들은요. 지금 보전 제한 받습니다. 하니까 이런 장소 말고 이런 장소에서 해제되는 장소들 완화되어지죠. 해제되어지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녹지 지역도 보전 목적이 큽니다. 근데 이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화됐네요. 그러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에 또 새로 도시로 편입되었다. 저 시골 농촌에서 도시지역이 됐다. 이죠? 농림지역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건이 좋아지고 제한이 완화되어지면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8번 잠깐 다 보시고요. 그 외에 9번, 10번 다 보시면 다 뭔가 건축을 하는 그런 목적을 띠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8번 딱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큰 외울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아지고 상태가 호전되어지는 좋은 장소는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반대입니다. 반대 오히려 혹시나 뭐 주거지역 이 어떤 장소가 뭐 녹지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는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더 안 좋게 더 바뀌어버리죠. 안 좋게 바뀌면 지금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 조금 더 나은 현상이 딱 보이는 이렇게 변경될 때 가능해도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보존되는 지역에서 풀릴 때, 해제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되는 목적. 만약에 상업적인데요. 상업적인데 갑자기 상업적 이만한 땅이 있는데 이 토지 안에 일부 장소를 딱 걸쳐가지고 역사, 문화, 미관주가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보존합니다. 지정 못합니다. 못해요. 같이 뭔가 그 목적이 보전자 되는 현상에서 완화될 때 정할 수 있지 강화되면 정할 수가 없다 보면 됩니다. 완화될 때 알겠죠? 예. 그런데 그 오른편 보시면 오른편에 이제 2번 별표 3개 하세요. 나오면 항상 이게 나옵니다. 의무적 지정 중요합니다. 어떤 곳이 보일 때는요, 국장시도시군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안에 박스 안에 1, 2, 3번 딱 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딱 보이죠? 또 두 번째 보니까 택지개발지구가 딱 보입니다. 그런데 정비와 택지개발지구인 상태로는요, 아까 이 왼쪽에 있는 또 앞 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와야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요 정비, 재건축 지역 또는요 택지개발지구안에서 하던 사업이 끝났습니다. 완료되어서 다 입주가 되었습니다. 요 안에서 지정할 때가 아니고 지정되어서 공사를 다 하고 입주가 끝나 완료되어진 그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지역 이렇게 말한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딱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10년이 딱 흘러서 그럼 다시 이상하게 또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사업의 조기에 그 목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업이 끝나고 입주한 지 10년 딱 지나면 한 번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지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정비사업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10년 지나면 다시 그 지역을 변모를 막기 위해서 다시 재관리하기 위해서 또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택이 끝나고 10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밑에 기억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이 딱 보입니다. 딱 보여요. 요 두 장소는 지정 못합니다. 지정 못해요. 못하는데 장소가 해제가 딱 되었어요. 해제되면 여건 좋아졌으니까 지정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왼쪽 8번에 보시면 그 내용 포함되겠습니다. 시가화와 공원에서 해제되었다. 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되어진 그 면적이 10만 평쯤 되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거대하게 해제가 딱 되어지면 지정해야 된답니다. 해야 된다.
또 보세요. 녹지입니다. 녹지. 녹지가요, 주상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요,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그렇죠? 녹지가 주상공업 바뀌었는데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자, 보시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그 장소가 30만이다. 할 때는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아니야. 또 저기 농림지역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30만 이상입니다.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없어. 왜 하필이면 시가 조정구역과 공만 해제되어진 것이 30만이고 또 녹지만이 상업지역이 되었다 할 때 30만 있냐? 이게 뭡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주에 배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공원 어디에 있죠? 도시 안에 있습니다. 녹지 어디 있죠? 주상공업지역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개발되어진 건물 많은 장소 옆에 건물 많은 개발되어진 이런 장소들 바로 옆에 있고요. 옆에 있고 또 요 사이에 있는 것이 공원, 시가조정구역, 녹지입니다. 이 장소가 거대하게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기성시가지와 호흡을 맞추고 계획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큰 장소가 풀렸다. 그럼 이쪽 개발되어진 이미 주상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요 장소의 현 상태와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라.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들은요, 시가지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안에 있습니다. 그게 크게 풀려버렸어요. 용산. 시가지 안에 있죠? 이걸 그냥 자유방임 풀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기성시가지와 딱 조화있게 호흡 맞추기 위해서 딱 지정해서 토지마다의 세임터를 정해주라. 이겁니다. 이런 목적이죠. 시권을 시가지에 바짝 붙어있는 옆에 있는 제한받던 장소가 크게 풀렸다. 할 때는요, 요 시가지와 조화 있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토지마다의 건물을 써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정특이 끝나고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주상공 30만 제곱미터면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 업무상이고 나오면 여기 나옵니다. 이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내용은요, 시험날까지 한 10번 이상, 아마 적어도 10번 이상 반복합니다. 1000번은 막, 농이고 10번 이상 분명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이 좀 어려운 상입니다. 저 시골 농촌에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역 지정할 때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요, 3월달에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상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로 갑니다. 115페이지 딱 가보세요.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제3절 지구 도시계획, 도시 아니죠? 지구 단위계획이 오타입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지구 도시계획,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지구 단위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를 지우고 지구 단위계획 제3절 뭡니까? 그 제목에 지구 단위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장소를 정했습니다. 딱 정했죠? 정했으면요, 우리 정부에서는 말입니다. 그 법률에서는 장소를 딱 정했으면 그 장소를 정한 안에서의 상세한 개발 계획 내용은 또 결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법률에 말입니다. 요 구역을 지정했으면 많은 시일이 아니고 딱 3년, 요 3년 안에 요 구역 안에서 개발 계획 내용,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했으면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볼게요. 잠시 뒤에 어딥니까? 저기 한 장, 두 장, 세 장을 딱 넘어가세요. 세 장을 딱 넘어가니까 이 121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121페이지에 오른편에 4번의 1번을 딱 보세요. 4번의 1번입니다. 121페이지 4번의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결정 효력을 잃는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요, 요 장소를 결정했으면 3년 안에 다시 도시군 관리로 지구 단위 계획도 내용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걸 결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구역 없는 걸로 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3년 안에 그 안에서의 개발 계획 내용,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딱 정했으면 요 안에서 상세한 개발 계획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요 계획을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더 오시면 115페이지 갑니다. 115페이지. 이렇게 요 정해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상세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아주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죠. 박스에 봅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 필요할 때
선택해서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요. 이런 말 보입니다. 3과 5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을 포함을 하여야 한다는 지금 뭐 있습니까? 3과 5입니다. 박스 안에 3과 5번을 포함한 둘 이상 사항을 포함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요. 3과 5만 포함해도 2개입니다. 2개. 3과 5는 필수 포함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여기 3과 5번에 있는 그 내용은 반드시 그 계획의 내용 속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수 포함을 해야 되는 필수 업무적 포함 사항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3과 5입니다. 3과 5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장소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물을 막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로 갑니까? 이거 아닙니다. 항상요, 개발할 때는요, 제일 먼저 딱 주어지면 요 지어진 장소 안에서 이 도로입니다. 이 토지에서 도로의 폭이 전체에서 20%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도로를 어느 위치에 어떤 정도 규모, 몇 차선이냐, 어떤 위치에 해서 기반 시설을 어떤 장소에 배치하고 어떤 크기로 설치한다. 이걸 먼저 결정을 딱 합니다. 도로, 특히. 그 다음에 학교 시설 어디에다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어디에 배치한다. 딱 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학교 옆에 있는 요쪽 블록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 건축을 한다. 청수는 몇 층이다. 옆에는요, 다시 요도 아파트 건축한다. 청수 몇 층이다. 아파트. 여기는요, 빌라촌, 연립주택단지와 다세대단지 배치한다. 이쪽은 단독주택단지를 또 배치한다. 여기도 아파트촌이다. 몇 층이다. 가운데 이쪽 쪽입니다. 딱 잘라가지고 이쪽도 보니까 이쪽은 빌라촌 연립주택을 딱 짓겠다. 목적골목. 그다음 가운데 상업기룡. 이쪽은 뭐 일반 상업기룡으로서 뭐 이쪽 학군가 배치한다. 학군가. 이쪽은 딱 보니까 안목기를 배치한다. 또 위락시설 배치한다. 이쪽도 다세대촌이다. 다시 아파트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요 토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을 어떤 장소에 어떤 위치로 요것의 규모입니다. 규모. 크기와 배치 어느 장소에 배치한다. 요걸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3번에 표시되어 있죠. 자,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음에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기억력 나와 있습니다. 요것들 어디에 어떤 크기로 배치한다. 요거 먼저 딱 정합니다. 요 장소 내에서 필요한 필수 도로 등을 어디에 위치시킨다. 요거 딱 정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5번 딱 보시면 요 나오는 토지마다 한 블록마다 요쪽 블록은 학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위락시설 요 블록마다 어떤 건물입니다. 어떤 건축물의 용도,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요. 요 건물의 건폐율, 넓이, 건물의 용적률, 규모, 입체적인 규모. 건물의 높이도 결정한다. 건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마다 어떤 건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 또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필수 포함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자, 만약에요, 요쪽 지역입니다. 요쪽 지역에 딱 보니까요, 요쪽이 보니까 뭐 오피스 건물을 지으시는데, 최고 높이가요, 봅니다. 그러면서 오피스인데 용도 보니까, 위락시설은 제외하고 가능하다. 또 청수는요 10층이다. 10층까지가 한도다. 10층 내에서 짓는다. 높이가 보니까 40m 범위 내에서 짓는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10층이면 참 좋은데 맞추는데 10층이 이하니까 1층만 하겠다. 이것도 안 어울리죠. 그래서 최저 높이도 딱 잡니다. 그래서 10층인데 8층 사이로 해라. 높이도 30m, 40m. 최저 높이 다 정합니다. 그러면 건물도 높이가 또 비슷하게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최저, 최고 다 정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딱 건물 높이를 결정 딱 해줍니다. 그 외의 사항들, 간판, 또 건축선, 또 형태, 모양새 필요하면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5번에 필수 사항 요것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건건용이 이것이 필수 포함될 사항이다. 이 사항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임의적으로 포함을 할 수 있는데 포함할 수 있는 요 사항들은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시험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 편에서 보시면 한 장을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넘지 마시고요. 요 박스 안에 딱 보시면 그 1번 밑에 2번 딱 보세요. 2번 딱 봅니다. 2번. 요 115페이지에 내용 속에 박스 2번을 딱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박스 2번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등 제한사항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 딱 보이죠? 요 체크만 딱 주세요. 다음에 3월달에 입학합니다.
종전에 있던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그 대체하기 위한 목적은요. 위치도 제한받지 않고 내용도 일절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합니다. 넘어가십니다. 일단 필수 포함사항 2가지. 여기 3번과 5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세요.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이 계획을 세울 때는요. 아주 많은 혜택을 줍니다. 많은 혜택이 쫙 나옵니다. 혜택인데 오른편을 딱 보세요. 오른편에 기존 요는 볼 필요 없습니다. 실무자들이 보는 사항입니다. 오른편 딱 보시면 3번에 이런 말 딱 보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각종 어떤 건축 제한 등을 완화해줄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완화할 수 있어요. 거기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모든 상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 박스 딱 보입니다. 박스 1, 2, 3번 딱 보이죠. 거기에 있는 그 세 가지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일부 조항들. 그 다음에요. 건축법에 있는 일부 조항 몇 개 나옵니다. 또요. 추상법에 있는 일부 조항. 요 몇 가지만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4개라 보면 4개 보고, 이쪽에 2개 있는데 1개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2개 높이지 않은 2개인데 합쳐서 1개. 그쪽 2개인데 1개. 하시면 총 8개죠. 8개의 종류의 조항에 대해서만 완화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완화 못 합니다. 완화 못 해요. 그래서 요 완화 가능한 요 조항도 시험에, 언제입니까? 22, 3 이어서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체크만 다 하시고 나중에 한 번 더, 5월달쯤에 한 번 더 슬쩍 보시면 됩니다. 뒤에 건축법 다 보고 나서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 조항에 한해서만 완화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완화 못 합니다. 특히 그 안에 보시면, 요 안에 보시면 아까 배웠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그것에 150% 추가. 다음에요, 용적률 1%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이 일부 딱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몇 개 조항만 완화할 수 있는데, 완화되는 이 조항은 나중에 천천히 보여주니까 일단은 이따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외에 사항들이 쭉 나와 있지만요, 80점 이상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외의 사항을 보십시오. 딱 60이다.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 외의 사항들은 보지 마세요. 일절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한 장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해서 이제 120페이지까지를 보시는데 120 제일 밑에 보세요. 10번 딱 보시면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120페이지 제일 왼쪽 밑에 10번 보시면 완화되어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해 현재 측에서 적용되는 그 건폐율의 추가 150%, 용적의 200%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좀 잘 봐주세요. 제일 밑에 있죠. 요 지문 잘 듣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10번 지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는요, 적용되고 있는 그것에 150, 200% 각각 넘을 수 없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편에 관로 3번의 2번을 딱 봅니다. 3번의 2번. 자, 가로 3번의 2번 딱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종류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물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요, 해당 밑바탕의 용도지역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이 또 그 제일 그 다음 페이지 보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122페이지 한 장을 딱 넘어가 보세요. 한 장을 딱 넘어가 보시면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딱 보시면요. 제일 끝에 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등 하고자 할 때는요. 자, 해당 용도 지역 무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한다. 이 말 중요하죠. 그래서 요 지역이 상업지역인데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위락시설 못한다면 못합니다. 요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계획에서 위락시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용도지역 무시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요, 발표되어진 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내용에 제한받지, 딴 거 제한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요, 해당 이쪽 지역이 뭐 상업지역이 되었던, 공업지역이 되었던요, 딴 거리 무시하고요, 발표되어진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상업적인데, 땅 주인이, 내 지역이 일반 상업적인데, 위락시설 지으려고 하는데, 내 땅이 상업적인데, 하지 말아더라. 못합니다. 그래서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요, 발표되어진 지구 단위 계획에서만 토지가 이용될 수가 있고, 따라오면 혜택을 준다. 100% 준다. 이겁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습니다. 3년 안에 계획이 딱 나와야 돼요.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하시 아니다. 원래 있던 용도지역 제한 받습니다. 그러면요, 장소를 딱 정해도 이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땅 주인지가 필요하면 모텔 착수해버리면 제한 못합니다. 제한을 못해요. 그 착수를 딱 막기 위해서 오늘 제일 끝에 보시면 개발 행위가 제한적이 나옵니다. 설명합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요, 그게 발표가 딱 되어지면 발표되어질 요 계획대로 토지가 이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요. 딱 묶어둡니다. 어느 간 딱 묶어가지고 발표되어진 계획에 따르라. 이렇게 또 강제합니다.
이건요, 그게 딱 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한 밖에 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법제는요. 그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시 앞페이지 갑니다. 앞페이지 가시면 꼭 시험에 나올 사항이 121페이지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상지역에서 의무적 대상지역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4번에 1번, 2번이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4번에 1번은 원체 중요한 상이어서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4번에 2번이 신설되면서 더 중요한 상이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에 1번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다 할 때 요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면 3년 되는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을 신뢰한다.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작년 7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뭐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했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계획이 나왔어. 근데 계획이 나왔는데 계획 결정을 했는데 이때부터 5년 안에 이 계획에 맞는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에 이 계획도 신료 처리합니다.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했으면 3년 안에 계획이 나올 것이고, 계획이 나왔으면 5년 안에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못하면 계획도 없어집니다.가 신설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으면 3년 안에 계획 수립할 것이고, 계획이 나왔으면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라. 착수 못하면 계획도 신료시킨다. 하는 것이 이번에 신설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역 지정하면 3년 내에 계획이 나올 것이고 계획이 나왔으면 5년 내에 착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면 신료가 딱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 사항이 중요하니까 또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항상 신료 해제가 나오면요 어떠한 날 3년 되는 날 5년 되는 날 항상 그 다음 날 그렇죠? 신료제는 항상 그 다음 날 살짝 문장을 빼가지고 지문에 참 잘 뜹니다. 신료 해제가 딱 보이면 무조건 3년이 된 날, 1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살짝 빼고 치면 잘 떠요. 다음에 문제 보시면 잘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고시입니다. 신료 해제는 당연 신료지만 그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시는 또 지체 없이 따로 한다. 신료 해제면 고시는 또 따로 한다. 그래서 신료 해제 고시 같은 걸로 본다가 아니고 고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딱 보시면 요 편에 다 보셨고요.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특히 요 4번에 1, 2번 다음 시험에 꼭 언급합니다. 보세요. 네. 자, 보시고 이제 제5장 도시계획 시설 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